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나의 즐거운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핵심 단어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친근하게 불러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아빠는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불러요. 역시 아주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의 호칭입니다. 집에서는 주로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오늘 이 두 단어로 재미있는 수다를 떨어볼까요? 엄마는 보통 맛있는 집밥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엄마 배고파요 라고 외치면 밥상이 뚝딱 완성되죠.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찌개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예문이에요. 아빠는 듬직하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습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라고 애교를 부려보세요. 지갑을 슬그머니 여시는 아빠가 생각납니다. 부모님께 쓰기 가장 쉽고 유용한 말이지요. 사실 우리 집 엄마와 아빠는 개그맨 수준입니다. 매일 사소한 일로 귀여운 대결을 펼치시거든요. 어제는 저녁 반찬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밥상에 풀밖에 없다고 반항을 했지요. 엄마는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아빠는 깨갱하며 상추를 씹어 먹기 시작했죠. 소가 된 것 같다며 작게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 짠한 눈빛에 결국 다 같이 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빠는 엄마를 무척 무서워하십니다. 집안의 진짜 권력자는 100% 엄마거든요. 아빠는 거실에서 청소기 소리만 나면 도망칩니다. 소파 구석에 바짝 붙어 눈치만 보시지요. 엄마는 그런 아빠의 심리를 아주 잘 활용하십니다. 힘든 일을 시키실 때는 비장의 무기를 쓰시죠.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라고 미끼를 던집니다. 아빠는 그 고기 한마디에 바로 굴복합니다. 어제도 아빠는 맛있는 삼겹살을 위해 청소하셨어요. 바닥에 광이 날 정도로 열심히 걸레질을 했죠. 하지만 엄마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먼지를 찾았어요. 결국 오늘도 잔소리 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잔소리를 피해서 안방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몰래 게임을 즐기시더군요. 그런데 신나게 켠 게임기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거실에서 요리하던 엄마의 귀에 딱 걸렸지요. 엄마의 무거운 발소리가 방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아빠는 다급히 화면을 끄고 책을 펼쳤습니다. 공부하는 고등학생처럼 진지한 눈빛 연기를 했죠. 물론 엄마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런 엄마에게도 아주 귀여운 취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매일 텔레비전 홈쇼핑을 구경하는 일입니다. 광고만 나오면 전화기를 꼭 쥐고 고민하십니다. 사은품을 많이 준다는 말에 결국 구매하시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돈을 아끼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쓸데없는 상자만 늘어난다며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엄마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꼬리를 내려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택배는 상자가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아빠는 투덜거리면서도 칼을 들고 다가왔지요. 상자를 조심스레 뜯어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엄마가 아빠를 위해 몰래 산 안마기였습니다. 아빠는 감격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 했습니다. 좀 전에 잔소리했던 자신을 마구 반성하더라고요. 얼른 안마기에 누워서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게 번졌지요. 그런데 즐거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계 강도가 너무 세서 아빠 몸이 요동쳤거든요.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기계 조작법을 몰라 허둥대셨지요. 결국 제가 소란을 듣고 달려가 코드를 뽑았습니다. 아빠는 겨우 탈출해서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지요. 엄마는 조금 미안했는지 방 청소를 하러 가셨어요. 아빠는 절대로 저 기계를 안 타겠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멈추지 않는 우리 집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금방 또 서로를 다정하게 챙겨요. 주말 오후가 되면 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시죠.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물론 그 산책길에서도 웃음벨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빠는 길가의 예쁜 들꽃을 보며 눈물을 흘려요. 반면 엄마는 나물로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십니다. 극과 극인 두 사람의 성향 차이가 보이죠. 갑자기 아빠가 노란 꽃을 꺾어서 건넸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몽글몽글 피어나는 듯 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라며 정색했죠. 상처받은 아빠는 삐쳐서 먼저 달려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씩씩거리며 아빠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 같다며 제발 멈추라 하셨죠. 아빠는 그 외침에 못 이기는 척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또 웃으며 걷습니다. 즐거운 산책을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역시 식당 메뉴 선택부터 큰 갈등이 생기더군요. 아빠는 매콤한 뼈해장국이 무척 끌린다고 고집했죠. 엄마는 예쁜 서양식 레스토랑을 강력하게 우겼어요. 결국 우리 가족의 외식 메뉴는 피자로 결정됐습니다. 아빠는 느끼한 치즈가 입에 안 맞는다며 징징댔죠. 하지만 한 입 드시더니 누구보다 맛있게 흡입하셨어요. 엄마는 그저 말없이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피자 한 조각에 핫소스를 범벅해 드시더군요. 빨간 소스가 흘러내리는 비주얼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라도 매운맛을 느껴야 살 것 같다고 하셨죠. 한국인의 매운맛 사랑은 정말 알아줘야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온 저녁 아빠가 예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자기가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주장하셨죠. 동네 여성들이 자기만 오면 기절할 뻔했답니다. 엄마는 콧방귀를 끼며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엄마의 기억 속 아빠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맨날 고백 편지를 들고 문 앞에서 울었다고 하셨죠. 편지에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 묻어 있었다며 웃으셨어요. 아빠는 갑자기 기침을 하며 물을 드셨지요. 그렇게 티격태격해도 아빠는 오직 엄마뿐입니다. 엄마가 모임에 나가면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이시죠. 전화해서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는 게 일과입니다. 엄마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다리던 아빠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깜짝 축하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와 긴밀하게 작전을 짜고 요리를 시작했지요. 문 뒤에 숨어서 케이크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아빠가 피곤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온 집안이 어두컴컴해서 아주 당황하신 듯했죠. 그 순간 거실 불을 켜며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감격해서 입을 쩍 벌리고 서 계셨어요. 초를 다 불고 나자 아빠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발에 걸려 넘어지며 케이크 위로 엎어지신 거죠. 얼굴 전체에 하얀 생크림이 가득 묻었습니다. 아빠는 크림 사이로 눈만 깜빡이고 계셨어요. 눈사람처럼 변해버린 아빠가 너무 웃겼습니다. 엄마는 박장대소하며 연신 휴지로 닦아주셨어요. 아빠는 민망한지 헛웃음을 연신지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이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부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엄마의 대박 실수가 터졌습니다. 아빠의 악기는 양복을 다리다가 태운 것이지요. 구멍이 숭숭 뚫린 바지를 보며 깜짝 놀라셨어요. 엄마는 다급히 바지를 깊숙이 숨겨두셨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던 아빠가 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뚝 뗐지요. 아빠는 혹시 도둑이 훔쳐갔나 하며 걱정했습니다. 그 엉뚱한 추리에 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죠. 엄마의 다급한 눈빛을 보고 제가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아빠는 사실을 알고 나선 허탈하게 웃으셨지요. 엄마는 새 옷을 선물하겠다며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아빠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며 금방 화가 풀렸죠. 두 분은 늘 이런 식으로 하루를 채워가십니다. 다투면서도 정이 깊어지는 신기한 관계이지요. 부부싸움은 물백이라는 속담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깊고 질긴 인연을 정이라고 부르죠. 어제는 또 아빠가 귀여운 화분을 사오셨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건네시는 선물이었죠. 엄마는 손이 많이 간다며 겉으로는 툴툴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베란다의 가장 따뜻한 자리에 화분을 놓으시더군요. 매일 정성스레 물을 주는 사람은 결국 엄마입니다. 아빠는 자기가 선물해서 잘 자란다며 자랑하셨죠. 엄마는 그저 웃으며 화분에 물을 더 주셨어요. 주말 저녁에는 다 함께 보드게임을 즐겼습니다. 아빠는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반칙을 총동원하셨죠. 엄마는 매의 눈으로 전부 잡아내 이마를 때렸습니다. 아빠의 억울한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이마가 빨개진 아빠는 복수를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의 승리로 깔끔하게 끝났지요. 삐친 아빠에게 엄마가 슬쩍 만난 야식을 주셨어요. 아빠는 한 입 드시더니 또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외국인 친구들의 부모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들 성격과 매력이 정말 다양할 거라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어로 안부 인사를 건네보세요.
단어 2개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집니다. 한국어로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혹은 아빠 건강하세요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말하기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참 익숙해집니다. 저도 오늘 밤에 아빠에게 다정하게 전화하렵니다. 아빠는 분명히 갑자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묻겠죠. 엄마는 사고 친 거 없냐며 당장 고백하라 하실 겁니다. 이 유쾌한 의심들이 바로 우리네 정입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마음만은 정말 따뜻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부모님의 사랑은 참 깊고 위대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두 단어는 항상 우리 마음을 찡하게 만들지요. 언제 들어도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부모님의 따스한 품이 유난히 그리워지는 날이네요. 한국에 또 다른 재밌는 가족 문화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척 호칭이 아주 세분되어 있어요. 엄마의 여자 형제는 무조건 이모라고 불러야 하죠. 아빠의 여자 형제는 무조건 고모라고 부릅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영어로는 단순히 한 단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가계도를 알면 은근히 공부가 되지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친척 호칭도 자세히 배울게요. 오늘은 일단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만 기억해 봅시다. 세상 가장 소중한 이름인 엄마 아빠 말이지요. 입으로 소리내어 꼭 3번만 말해보세요. 부모님 품에서 칭얼대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느새 훌쩍 커서 부모님을 챙기는 나이가 되었네요. 시간의 흐름은 야속하지만 그만큼 사랑은 깊어집니다. 효도를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볼까요? 거창한 선물보다 따뜻한 포옹 한 번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도 훌륭하죠.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만을 유일하게 바랍니다. 오늘 꼭 다정한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오늘 부모님 주제로 나눈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늘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다음에도 세나쌤이 더욱 신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